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원 CPI 미국의 물가지수를 소화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동에 대한 리스크 여전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또한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출회가 되면서 2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부담스러운데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이 모호하고 하방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보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는 현재 8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80선을 웃돌면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인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이라고 하면 단연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AI 붐의 다음 수혜를 반도체 장비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선 수출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나온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도 좋았고요. 6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을 봤는데 또다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86억 달러 정도고 전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무려 110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205%, 206%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 수출 비중의 38%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까지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 반도체다라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반도체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 수출이 뜨겁다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늘어난 만큼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기업들이 공급량을 늘리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수출 호조가 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지고 이게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IB들 역시나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메가사이클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WF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모두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포함 장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클린룸과 노광, 증착, 식각, 세정, 그리고 검사 계측과 열 처리까지 해서 다양한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UBS에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할 것이고 28년 같은 경우에는 2,500억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UBS만의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 그리고 미즈호까지 모두 다 내년에 1,9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IB들이 공통적으로 이 웨이퍼룸 장비와 관련돼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좀 투자를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여기에다가 메모리 사이클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다 빅테크들이 클린룸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메모리의 전 품목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국내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AI 수요 확산 구조를 보게 된다면 AI 에이전트가 확산되게 되면 AI PC 그리고 스마트폰 출시로 이어지게 되겠죠. 엔비디아 역시나 AI PC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대만에서 강력하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서버와 엣지 디바이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메모리 전 수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혜 메모리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만 해도 집중했던 건 HBM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키움증권의 분석이었고요. 서버 D램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기업용 SSD에다가 LPDDR5X 거기다가 낸드 같은 경우에도 고부가 가치의 고성능 낸드, 차세대 메모리까지 AI 수요가 확산되면서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구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이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되고 생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공장을 늘리게 되면 단연 맨 처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전공정 관련된 장비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 장비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로 인해서 저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그 기대감 속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패키징 관련된 투자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호남 쪽에 반도체 팹 증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용인이 있고 또 다시 하나를 더 짓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과 같이 후공정 시설에 대해서 지방에 건립하는 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서 호남 쪽에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내에 반도체 관련된 팹을 증설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기는 합니다. 핵심은 패키징 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광주 패키징 공장에 대한 거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광주에 건설이 된다면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의 건립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 역시나 청주뿐만 아니라 추가 패키징과 관련돼서 호남권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8단, 12단을 넘어서 16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적층에 대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과 기술력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게 공장에 대한 고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와 소재 그리고 부품단까지도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시장에서는 뷰를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CEO에 이어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다가오는 14일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업들과의 만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6월 14일 날 한국에 오게 되고 15일 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특별 강연, DX 관련된 특별 강연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나 네이버와 만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단순히 삼성과 카카오, 네이버에 만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삼성이 드디어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를 사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사내 업무에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AI가 국내 민간 기업들 사용이 점점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데이터나 토큰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네이버와 AI 협력 논의까지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던가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뜨겁고요. 그리고 수출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장비 증설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런 게 지금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지금 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과의 계약 체결의 가능성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뷰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죠. 네, 마켓데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동 리스크와 함께 내만여의 날이 겹치면서 시장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초반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내 다시 출렁이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하면서 7,300선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7,800선까지 복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한 차례 출렁임이 나오다가 현재 구간에는 7,700선 복귀해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7,7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해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990선까지 복귀를 해냈습니다. 역시나 오늘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바이오주들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외국인들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2조 7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9천억 원 이상, 개인이 특히나 1조 7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면서 이 물량들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개인과 기관 매수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3,5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단에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출입 데이터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게 지난 4월 252억 달러를 기록했던 건데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액 이 잠정치가 28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냈고요. 특히나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8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 중심에는 반도체 수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전체 수출액 가운데에서도 40% 비중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좀 더 자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장비주들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24% 급등하고 있고요. 원익 IPS 역시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 마이크론이 14%대 급등, 두산 테스나도 1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테크윙의 경우에는 6%대 강한 상승세 현재 구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이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과 캐나다 또 멕시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차가 오랜 시간 동안 월드컵 공식 파트너로 활동을 해왔는데 아틀라스 그리고 이 로봇 로봇이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기대감들이 시장에도 녹아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로봇계의 경우에는 지금 피파 보안팀에 이미 인도가 됐고요. 또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월드컵 무대에 선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로봇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낙폭 상당 부분 줄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현대 무벡스가 11% 급등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7%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스타가 3%대 강세. 두산 로보틱스도 낙폭 많이 줄인 모습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오늘 4%대 약세 흐름 보였는데 현재 구간 1% 하락으로 낙폭 줄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정확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받고 있는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에 추가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간밤 사이에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늘 미국의 중앙사령부, 미군이 그러니까 매우 바쁠 것이라면서 오늘 밤의 공격으로 미국의 외교적인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외신 보도, 악시오스에서도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이 또 이란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금지를 재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이 또 올라와 있고요. 이란군의 최고 합동지휘부 하탐 아란비아 중앙사령부는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응해서 유조선이나 상선 등 모든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상 운임 상승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오늘 해운주들이 또 테마성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장 초반에 상한가 직행한 이후로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다른 해운주들 안에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대한해운이 1%대 강세, HMM도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KSS 해운, 흥하해운까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80%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비롯한 주요 연예 기획사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하이브의 주가가 약 40%나 하락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36% 급락했습니다. SM도 28%, JYP도 연초 대비 14%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놀라운 상승에 비하면 이 상승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급이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으로 쏠렸다라는 점이 업종 약세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증권사에서는 지금이 역사적 저점보다도 더 낮다라는 점에 기대를 좀 걸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거의 위기 국면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저평가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반등 기대 요인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의 글로벌 월드 투어 재개, 스타디움 투어, MD 판매 확대 등이 실적에 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0월 전에 뉴진스 4인조 컴백 가능성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SM의 경우에도 이제 8월부터 에스파가 세 번째 월드 투어에 돌입을 합니다. 2분기에 또 라이즈 등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G엔터도 3분기에 빅뱅 컴백 그리고 신규 보이그룹 론칭 등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받고 있고요. 팝업 스토어나 캐릭터 협업 등 MD 사업의 확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의 경우에도 트와이스 중심의 공연 매출 증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발표 등의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모멘텀 좀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장에서도 반등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시죠. SM이 20% 가까운 급등세로 오늘 시세 이끌고 있습니다. 87,000원 선까지 회복한 모습. 노머스도 동반 급등세입니다. 12%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이 밖에 YG엔터테인먼트가 44,000원 선까지 올라온 9%대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하이브까지 동반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주 쪽 분위기 만나봤고요. 마지막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맞아서 치킨, 육개 관련주가 또 동반 강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응원 소비 확대 기대감 커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또 매수세가 좀 몰리는 상황입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 대회 개요를 보시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고요. 역사상 최초로 3개국 동시 개최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함께 개최하는 월드컵입니다. 참가국이 확대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 기존의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경기 수도 총 104경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토너먼트도 확대가 됐는데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시작을 하죠. 각 조의 1, 2위뿐만 아니라 3위 중에 상위 8개 팀도 32강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인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 체코와 함께 A조로 편성이 됐는데요. 한국의 대표팀 경기 일정에 따라서 또 관련주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조 조별리그 일단 1차전은 내일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 예정되어 있고요. 6월 19일 금요일 또 오전에 멕시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남아공과의 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경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또 이러한 월드컵 개막 소식에 움직이고 있는 6개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니커가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 머물러 있고요. 푸드나무, 체리브로가 또 견조하게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림도 3%대 강세, 교촌 F&B 장 초반까지는 빨간불 켜고 있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2%대 약세, 39,950원, 4,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파인더에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로 골라주셨는데 네, MLCC 대장주죠. 오늘도 또 시장 변동성이 큰 가운데 삼성전기도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18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 대비로는 좀 내려와 있네요.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기 200만 원을 훌쩍 넘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현재 180만 원 전후해서 이제 170만 원 후반대 정도 가격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33조 원이죠. 엄청난 시가총액인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와 관련된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한 24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 흐름, 이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라이벌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비덴이나 무라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기판이랑 MLCC 두 개로 움직이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삼성전기를 과연 지금 FCBG의 기판이 더 우선시 되느냐 아니면 무라타의 MLCC를 더 어떤 우선시 보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확인이 됐었죠.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됐냐면 기판 쪽 대장인 이비덴은 떨어지고 이제 MLCC 대장인 무라타는 올라갈 때 과연 삼성전기가 좌나 우쪽에 어느 것의 어떤 주가 흐름을 같이 연동을 시키느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무라타는 급등을 했을 때 삼성전기는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건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MLCC보다도 일단 기판 쪽의 모멘텀을 좀 크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기 이제 FCBG에 관련돼서 이제 올해랑 내년에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예고가 돼 있죠. 한 7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5조 원 정도를 이제 기판 쪽에다 이제 묻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오히려 이것만 봤을 때 삼성전기가 MLCC보다 지금 기판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뭐 단기 급등의 어떤 요인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실리콘 커패시터는 삼성전기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큰 어떤 사업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보통 삼성전기는 물론 기판이나 MLCC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실리콘 커패시터는 삼성전기가 생산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제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리콘 커패시터에서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시설을 늘린다든가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기가 사실 어떤 적은 규모의 투자를 갖고 많은 고마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MLCC 가격을 무라타가 이제 뭐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내렸죠. 이제 어떤 부분을 내렸냐면 MLCC는 일단은 범용이 있고 하이엔드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 범용 쪽이 사실 삼성전기도 굉장히 크죠. 전체 MLCC에서 삼성전기 MLCC 중에서 범용이 약 50%, 그다음에 전장이나 이런 산업용이 한 뭐 30%. 그다음에 이 서버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쪽이 한 10%, 15% 정도 되는데 이 가장 좀 물량은 많고 어떤 캐파는 크지만 그래도 좀 돈은 안 되는 범용 쪽을 무라타가 오히려 가격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두 개가 있겠죠. 무라타가 이걸 왜 내리는 거고 무라타가 내림으로써 주가 흐름이 삼성전기가 반대로 일어나는지, 무라타가 가격 내렸을 때 삼성전기가 피해를 본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라타는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기는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똑같이 움직였죠. 자, 무라타가 범용 MLCC를 왜 내리냐면 과거에 범용 MLCC 쪽을 사업을 좀 축소시키고 이 하이엔드 쪽에 집중하다가 일단 중국 쪽이 이걸 굉장히 많이 쉐어를 좀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 범용 쪽 MLCC를 가격을 내리면서 오히려 이쪽을 더 어떤 쉐어율을 MS를 좀 마켓 쉐어율을 장악을 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항상 좋게 얘기를 많이 하죠. 무라타가 MLCC 범용 MLCC 가격 내리는 것은 중국 타겟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어떤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항상 좋게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은 ETF 내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은 25%, 우리나라 30%인데 한 종목이 30% 비중 높게 차지할 수가 없겠죠. 현재 한 7개 정도 상품이 ETF 중에 삼성전기가 30%를 넘었기 때문에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주봉입니다. 삼성전기 차트고 여기 왼쪽에다가 그 흰색으로 일본 그 기판 대장주 전 세계 FCBGA 기판 대장주 이비덴 차트를 같이 한번 놓고 봐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높낮이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비덴의 역사적인 고점은 6월 1일이고 삼성전기 역사적 고점은 5월 말이거든요. 하루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미국처럼 어떤 시차를 두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하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모양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비대인이 삼성전기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게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비대인이 크게 조정을 안 받는데 삼성전기가 자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추가 매수나 더 갖고 가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전기 일봉으로 들어와서 수급이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뭐 130조 원이 넘는 어떤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 수급이 최근에 ETF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제 빨간색 수급의 외국인 수급 차익 실현을 뭐 급격하긴 하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조금 차분하게 분할 매도를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큰 폭의 매수대 들어오는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어떤 큰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수급을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조금 나쁜 상황, 기관은 좀 낫배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갱신했기 때문에 차트에서 어떤 뭐 선을 긋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비대인과 모라타 차트를 계속 감안하면서 보시면 사실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또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LTC 골라주셨네요. 반도체 소재 기업이죠. 지난주 급등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급등이 이어지더니 오늘 장에서 16% 이상 올랐고요.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해준 흐름입니다. LTC는 현재 구간에 이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윗꼬리에서 한 틱도 모자람이 없는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 오를 수 있는 뭐 자격은 지금 부여가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적자였다가 24년도, 작년 25년도까지 200억대 중반, 200억대 후반까지 이제 흑자폭을 늘리면서 시장에서 존재감을 좀 부각을 시키는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LTC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LCD 패널에 시가격을 전담 마크하는 기업이었었는데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면서 이 기업이 뭐 확 달라졌죠. 실질적으로 한 2달 정도 됐나요? 이제 리포트 제목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LTC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식의 표현을 정말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SK 하이닉스 향으로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LTC AM, LSE 두 개가 있죠. LTC AM은 소재, LSE는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소재랑 장비를 둘 다 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LTC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두 곳에서 소재와 장비를 둘 다 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LTC AM은 이제 소재 쪽이고 가장 중요한 LSE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E는 과거에 무진전자라는 기업이었었어요. 무진전자가 뭐 하는 기업이었냐면 SK 하이닉스의 웨이퍼 세정 장비를 거의 독점하던 기업이었었어요. 90% 이상을 이 무진전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정 장비를 만들 때 SK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도 하는데 기술 유출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니네 우리랑 같이 기술 개발했는데 이걸 딴 데다 유출시켰어? 하면서 SK 하이닉스 공급망에서 배제가 됐죠. 무진전자 1년에 매출이 5천억이 나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무진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공급망에서 빠졌으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갖다 팔 데가 없으니까 이 기업이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LTC가 이 무진전자를 사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 이름을 LSE로 바꿨죠. 자, 그러면은 LTC가 이 기업을 샀을 때 그냥 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진전자를 사서 어떻게 기업을 좀 바꿔서 다시 SK 하이닉스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샀겠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LTC AM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쪽에 고선택 비인산 시가계 독점 공급을 SK 하이닉스에 하고 있죠. 300단 이상의 낸드에 시가객을 납품하고 있는데 고선택 비인산 시가계 이걸 그냥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쉽게 풀어보면 고선택, 굉장히 선택적으로 식각을 해주는, 깎아주는 이제 액인데 이 반도체 웨이퍼는 회로가 그려져 있죠. 회로는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회로 외만 이제 깎아주는 식각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300단 이상 낸드에서는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지금 어떤 두산 퓨어셀처럼 SOFC 이제 고체 산업을 연료 전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유명하긴 한데 그 부분도 플러스 알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LSE가 기업이 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중복 상장이죠. 요즘 표현하는 말로 일단은 좀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길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의 LTC 차트 보면 사실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좀 많았죠. 선을 그어놨는데 주봉입니다. 2015년도서부터 2025년도 초반까지 박스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는 흐름을 거의 뭐 한 10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최근에 이 박스권의 상단을 지지 삼아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계속 그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차트에다 선긋고 무슨 뭐 거래량 체크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수급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 외국인 기관수고 딱 봐도 그냥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죠. 정리를 하면 실적 증가와 더불어서 시가총액이 불어나고 뭐 최고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재, 장비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SOFC 관련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또 잘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내마녀의 날인 만큼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화비전 골라주셨네요. 오늘 한화비전을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한화비전 안에 있는 이제 한화세미텍을 봐야 되겠죠.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언론에 이제 노출이 좀 됐죠. 다이2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다. 다이2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다이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웨이퍼를 깍두기처럼 그 금이가 있죠. 그걸 하나씩 잘라낸 걸 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다가 바로 이제 쌓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다이들을 계속 웨이퍼 상태에서 쌓아놓는 걸 이제 다이2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기존의 이제 TC 본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의 어떤 통합 시스템을 SK 하이닉스 공급을 했어요.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뭔가 여러 개가 뭐 이렇게 합쳐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하나비전의 하나세미텍이 이제 이 통합 시스템을 공급을 할 때 이제 협력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제우스, 그다음에 사이맥스, 이 기업의 사이맥스 이제 웨이퍼 이송 모듈이랑 제우스의 세정을 같이 묶어서 통합 시스템을 좀 공급을 했죠. 지금 이 통합 시스템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디 걸 쓰고 있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배시가 같이 개발한 통합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 세미텍 거를 들여와서 어떤 성능이 어떤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개선도 하고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본딩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랑 하나 세미텍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여온 어플라이드 배시 통합 시스템이 대당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시스템 것도 아니 하나 세미텍 것도 그거에 못지않은 가격을 좀 받았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경쟁사긴 한데 최근에 하이닉스 쪽에 또 엄청난 또 수주가 있었죠. 400억이 넘는 442억짜리 TC 본드 수주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딩 기계 이제 장비를 만든 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도에 언제 진출을 하느냐, 과연 HBM 몇 세대에 이걸 적용하느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HBM4E에서 일부 쓰고 그다음에 5로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개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LG전자, 그다음에 대만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한미, 그다음에 한화,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스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은 나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격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이 아침에 굉장히 안 좋게 출발했죠. 근데 이 한업이전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 저는 이제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막 이제 하단 돌파하는 흐름, 벗어나려는 흐름, 현재가 목표가는 97,000원 정도, 전고점 이제 3월달에 전고점 97,000원, 손절가는 전 저점보다 약간 아랫단으로 여유를 둬서 6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비전 만나봤고요. 목표가 9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 또 어떤 기업이 최종 왕관을 쓸지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죠.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 이란군은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은 세계 에너지 동맹을 막는 카드로 맞대응했다. 이란 매체는 실제로 통행을 시도한 선박 2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란 발표 직전 한국 LNG 운반선 한 척은 가까스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8명이 타고 있었고 최종 목적지인 제3국으로 항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아직 한국 선박 24척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와 LNG가 지나는 핵심 항로가 군사 충돌의 표적이 되면서 시장은 유가와 환율,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또 어떤 섹터는 약간 우리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섹터인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힘을 내는데 삼성전자가 약간 아쉬운 모습이고,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 소부장 쪽에 집중된 상승 여력이 나타나면서 다음 턴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증설의 수혜를 받는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급은 체크하면서 섹터 대 섹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 또 섹터 대 섹터, 오늘 상승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섹터와 아쉬운 파란불 켜고 있는 섹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PCB 기판 쪽을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심텍, 이수페타시스, 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쫙 올라갔다가 쉬었는데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설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밑단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주가가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은행 증권주들은 조금 약합니다. 증권주들은 최근에 계속 쉬고 있고, 은행주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쉬운 모습인데,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대표님 오늘 반도체 대형주는 쉬는데 확실히 지금 소부장 쪽으로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결국은 그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사들의 어떤 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망 확보의 경쟁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이 되면서 뭔가 이런 장비단에서의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사실 오늘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PCB 기판주들의 강세입니다.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HBM이라든가 메모리에 이어서 이제는 기판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도체 기판이 새로운 병목 구간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빅테크는 물론이거니와 메모리 업체들까지 반도체 기판의 어떤 생산 능력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은 이 공급 부족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다시피 이렇게 기판이라든가 PCB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일단 지금 오늘 장에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대장주들이 최근에 보면 반도체 대장주들과 소부장들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대장주들이 오히려 쉴 때 소부장이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은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판 관련주들, 이제 뭐 쇼티지 이야기가 차례차례 밑단으로 내려옵니다. 뭐 반도체 HBM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밑단으로 MLCC나 이런 쇼티지 이야기 나왔는데, 그 다음은 뭐 기판, 그 밑으로 쭉쭉쭉 계속 쇼티지 이야기들은 확산이 되고 있네요. 그런 것들도 주가가 잘 갈 수 있을지 일단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PCB 기판 쪽을 먼저 살펴봤고, 다음은 하락하는 섹터인데 금융주 쪽이 오늘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장 초반에 특히 좀 많이 빠졌는데 뭐 회복은 하긴 했는데 증권주들이나 은행주들이 쉬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소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은행 증권주들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모멘텀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 뭐 예를 들면 배당이라든가 또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동력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화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더라도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워요. 뭔가 어떤 그 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좀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결국 은행주 같은 경우, 금융주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의 조정을 받을 때 좀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의 이런 어떤 수급이 좀 유입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쪽에 같은 수급들이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조금 이제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이런 그 은행 증권주,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대응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굉장히 강력한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이런 쪽에서는 뭔가 배당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은행주, 증권주, 금융주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한껏 받은 것들이 금융주였는데,
이제 이런 게 약간 뭐 흔한 말로 약발이 다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뭔가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모멘텀을 올려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은행주들은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증권주들은 실적이 과연 이제 2분기에 7월에 발표할 때 어느 정도로 좋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하락 섹터 대 섹터 먼저 체크를 해봤고 이 중에 하나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샀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럼 결국에 그 밑단의 소부장을 또 나도 편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의미에서 기판 쪽에서 괜찮은 종목 뭘 보면 좋을까요? 오늘 뭐 사실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심텍 같은 종목들인데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한 10%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했다가 고점에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금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다. 일단 10만 원 내외에서의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다층 MLB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페타시스의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은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서버 중심에서 네트워크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800 기가급 고속 스위치라든가 통신 장비에 적용되는 이러한 고다층 MLB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도 오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가 이런 그 증설을 부르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더 높아지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이스페타시스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는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기판주 중에 이스페타시스 한번 10만 원 언저리에서 지지력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조정이 세게 나왔음에도 10만 원 이탈하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는 그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체크를 했으니까 이스페타시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쪽, 소부장 쪽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섹터 중에 또 재밌는 게 6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이죠. 11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월드컵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체코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늘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하면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고 TV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개막을 앞두고 6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오늘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오토에버는 오늘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켜고 있던데 자동차주들은 젠슨왕이 가고 나니까 역시 여전히 좀 아직은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승하는 섹터 6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월드컵이 개막은 하는데 뭐 이번에 사실 관심도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이게 오전에 축구를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낮에 치킨을 먹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상승하는 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좀 테마의 성격에 맞는 상승이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드컵 개막이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주들을 좀 끌어올리는 이러한 어떤 그 동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넘게 이제 개최가 되는데 뭐 보통 뭐 이제 그 월드컵 기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경기가 네네. 열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이게 매출하고 연결이 되겠어라는 생각하시겠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 경기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전 경기 다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뭐 같이 응원도 하고 뭐 같이 모여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테마의 어떤 작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닭고기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이제 닭고기 평균 닭고기 평균 가격이 키로당 6,66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년 가격이 일반적으로 한 5,800원대 있었는데 이거와 비교해 봐도 한 15% 정도 그렇네요. 지금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육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또 한편의 어떤 그 재료로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 뭐 마니커라든가 푸드 나무 같은 종목들, 뭐 마니커 FNG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다시 한번 뭐 언급드리지만은 철저하게 이제 테마의 관점에 접근해야 돼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이렇게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마니커나 이런 종목은 상한가에 갔는데 또 온도차가 있는 게 교촌 F&B 같은 종목들은 또 오늘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닭고기 가격 자체가 좀 올랐던 것들도 일단은 영향을 조금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뭐 수익을 만약에 운이 좋아서 얻게 되신다면 빠르게 또 차익 실현하고 수익 챙기시고 그걸로 또 치킨 사드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개 관련주 첫 번째 상승 섹터를 봤고요.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인데 자동차주들은 이제 고민이 약간 되더라고요. 좋았다가 지금 제스랑의 이슈를 받으면서 올랐다가 이제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펀더멘털이 손상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조정이 오니까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자동차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런가요? 네. 현대차도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까 저도 이제 오늘 그 하락 섹터를 정리를 하면서 자동차는 잘하면 오늘이 바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단 우리가 주가가 좀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젠스랑 방한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네. 뭐 지금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젠스왕 이슈가 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편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뭐 80만 원 최근에 8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55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단계에 좀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펀더멘털에 뭔가 문제가 있는 요인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 타이밍을 어딜 잡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이런 조정이라는 말씀까지도 저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뭐 결을 같이 합니다. 이동훈 대표님도 적절한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았다. 자동차 관련 주들을 한번 좋은 종목이나 내가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은 한번 잘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 섹터, 자동차 섹터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또 섹터 대 섹터 이번에는 하락하는 자동차 섹터 뭐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좀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좋은 기회를 준 종목 뭘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뭐 현대차죠. 사실 현대차? 이제 오늘 메인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의 80만 원 육박하던 가격이 이제 50만 원대 중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해 봐도 되는 정도의 이제 그 가격 레벨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일단 본업 경쟁력이 탄탄합니다. 뭐 지금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수요 조정 국면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어떤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갖다가 이제 빠르게 이제 가져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어그룹에서 가장 좋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현대차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로 생산 기지를 대부분 이제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미국 선지 생산 체계 강화로 인해서 공급망의 안정화라든가 또 이제 관세 부담의 경감이라든가 또 이제 비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현대차를 더 이상 어떤 뭐 완성차 업체로 보는 시각은 이제는 없죠. 현대차는 뭐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그런 시대를 이끄는 어떤 하나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이미 계속해서 뭐 이 아틀라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어떤 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또 로보틱스 이외에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경쟁력도 지금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방한했을 때도 결국 저는 이제 이번 젠슨왕 CEO하고 현대차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에서 로보틱스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니까 아직까지 글로벌 탑티어 그룹 기업들보다는 조금 뒤져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빠르게 좁히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땐 정말로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 쪽도 뭐 상대적으로 이게 부각을 못 받으면서 관련된 또 현대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또 주셨습니다. 뭐 하지만 또 로봇은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뭐 아틀라스가 월드컵에서 시축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벤트들도 또 분명히 영향을 줄 테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잘 소개해 주시고 섹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모토로라 편.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유럽을 집어삼키던 시기, 당시 군대의 통신은 원시적이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전선에 전달하려면 통신병들이 직접 등에 무거운 유선 전화선을 메고 총알이 빗발치는 황무지를 맨몸으로 뛰어다녀야 했는데요. 적 저격수들에게 이들은 가장 쉬운 사냥감이었죠. 선이 끊기면 소대는 고립되었고, 고립은 곧 몰살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청년의 목숨이 그 가느다란 전화선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그때, 전장의 비극을 멈추고 인류의 목숨을 구한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토로라인데요. 1928년 미국 시카고의 한 구석에서 폴 갤빈이라는 사내가 창업한 갤빈 제조회사. 이들의 첫 사업은 거창한 통신 장비가 아니라 당시 사치품이던 자동차에 장착하는 라디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모토로라. 움직이는 자동차와 축음기를 합친 단어였죠. 하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차에서 라디오를 조금만 틀면 자동차 배터리가 통째로 방전되거나 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차를 망치는 쓰레기 기계라는 비웃음 속에서 회사는 매달 부도 위기를 넘나드는 삼류 중소기업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에게 가혹했던 시련의 계절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회의 전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국방부는 전령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선이 필요 없는 무선 통신 장비를 공모합니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죠. 주파수가 끊기지 않으면서 군인 한 명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무전기를 만든다는 건 당시 기술로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갤빈 제조회사의 엔지니어들은 이 무모한 도전이 곧 수많은 청년의 목숨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집념 하나로 연구실에 틀어박혔는데요. 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를 물에 담그고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배터리가 얼지 않도록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1940년 가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등가방형 워키토키 SCR-300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효과는 기적적이었습니다. 고립되었던 소대들이 이 무전기 하나로 실시간 부대 통신을 주고받으며 살아남기 시작한 건데요. 전령이 목숨을 걸고 뛰지 않아도 몇 초 만에 후방의 포병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사명을 아예 자신들의 브랜드였던 모토로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념은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넘어 우주로 이끌었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디며 지구의 안방까지 선명한 목소리를 배달한 핵심 통신 장비. 그것이 바로 모토로라가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만든 독점 기술이었습니다. 2011년 휴대폰을 만들던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매각되었지만 그들의 진짜 영혼이자 본가였던 모토로라 솔루션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재난 현장의 구조대원들의 손에 어김없이 쥐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태우던 무모한 실수에서 시작해 전쟁터의 청년들을 구하고 달의 목소리를 전하기까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IT 트렌드 뒤에서 인류의 생명선을 묵묵히 이어온 기업,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SK하이닉스의 차기 반도체 공장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건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 니케이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인 클러스터 이후의 차기 공장 입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력과 부지, 용수,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비를 호남이나 충청 등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태원 회장은 무조건 한국만 고집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과 인프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초강력 AI 동맹 전략도 공개했다. 두 수장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엔비디아의 독주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SK는 한일 양국이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에서 연대하는 빅텐트 구성을 제안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밤사이에 발표된 CPI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전히 시장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CPI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의 5월달 CPI의 핵심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는 좀 안정적이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급등이 나왔고요.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 에너지 유가 급등 영향이 헤드라인 물가를 예상보다 더 크게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근원 CPI인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식품 같은 것까지 제외를 한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시장에서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상했던 0.3%를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은 나왔지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확산이 되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CPI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제지수도 좀 국제금리도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를 좀
찾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5월달에 상당히 6월달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지 사실상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CPI 지표는 잘 나왔었지만 미국 측에서 이제 이란을 다시 한번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안정화를 찾고 있었던 국제 금리라든지 환율들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또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시장을 보고 있을 때 장전에 또 이란과 뭐 전쟁하지 않겠다, 다시 뭐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또 내용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지표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시나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아직은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여전히 어디로 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6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요 증시 변동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화해 나가고 나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가 반등을 보면서 비중을 좀 확대할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선별적인 종목 선별과 그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20-30% 정도는 확보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6월 달에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여부인데 이 둘 다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께서 지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거입니다. 반도체 뭐 삼성전자 50만 원, SK 하이닉스 400, 500만 이렇게 나오니까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도 있고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야 뭐 반도체 안 좋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미래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00에서 500까지 바라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게 사실 그냥 갑자기 그냥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미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치를 내고 그 추정치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춘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목표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주가보다도 2배 이상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TSMC 대비했을 때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었던 이유가 TSMC 같은 경우는 물론 위탁 생산 쪽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ADR을 활용해서 일단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서서히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더 늘을 수 있는 특히나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열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일단 투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반도체 쪽 여전히 다른 지표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월 달 들어와서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량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6%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디램 재고 같은 경우가 2에서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디램 같은 경우,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HBM이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범용 디램의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HBM 같은 경우가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을 지금 못 올린 상태인데 2027년도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 이상 HBM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어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더라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실적이 될 텐데 이제 6월 달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달 7월 달 실적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와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00조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의 실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지수 두 개의 투탑 기업에 대한 어떤 지수 하방을 충분히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이렇게 크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소부장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쏠리다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 물론 장비주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 자릿수 상승 나오는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기판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말씀드릴 때 장비주들을 일단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증설을 하게 되는데 증설을 앞당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을 더 빨리 짓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장비를 더 빨리 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와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장비 단이었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도 장비주가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감안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장비주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났을 때 들어갔다가 바로 또 이제 내일장 또 변동성 생기면 바로 손실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약간 매매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ETF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ETF를 담으면 이 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부장 ETF, 반도체 관련된 ETF를 사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나눠서 사서 바스켓 전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너무 올인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반등성이 크고 오늘 급등이 많이 나온 장에서는 좀 매매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무난하게 넣기 좋은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주 중에 좀 큰 종목이긴 한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TC본더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였었지만 일단 한 달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담이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이고 2분기부터 고객사가 지연됐던 이제 일정들이 계속 해소가 되면서 V자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실적이요. 그래서 실적 신에도 걸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또 하나의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비전이죠.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한미 반도체처럼 TC본더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TC본더는 메모리를 저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 쪽으로 TC본더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시장의 관심도가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한 달가량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확실한 1차 밴더들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와 그다음에 하나비전 한번 지금도 한번 매수를 분할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종목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HBM의 가격과 그 범용 D램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HBM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엔비디아 베라루빈에서 아무래도 소캠의 탑재량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캠 관련된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소캠 관련된 이슈는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베라루빈 플랫폼인데 이게 AI 서버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베라루빈이라고 해서 베라 CPU와 그다음에 루빈 GPU가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극대화되는 건데 지금 소캠 용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라 CPU에는 소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소킴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메모리가 지금 공급량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용량을 낮추고 베라 CPU의 배포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캠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베라 CPU에 배포되는 양이 늘 겁니다. 그러면 베라 CPU와 함께 사용되는 루빈 GPU도 함께 수요가 늘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루빈 GPU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HBM이거든요. 그러면 HBM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캠 용량을 줄이는 거는 HBM 수요 증가와 그다음에 소캠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겠지만 HBM의 어떤 수요를 더 이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주로도 여러 번 언급드린 게 심텍이었는데 심텍을 제가 기판주 중에 삼성전기와 함께 탑픽으로 말씀드릴 때 심텍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기판 쪽 모두 다 좋죠. 그래서 눌림목을 다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 소캠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캠용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텐데 심텍이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까지 가져갈 걸로 업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심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판주 중에서도 심텍이 지금 2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전고점 최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금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뚫고 올라갔을 때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필요한 돈이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절반 정도는 지금 입자로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상방에 베팅하시고 절반 정도만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 소캠의 사용량 감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ETF 정기 리밸런싱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시브 지수들이 보통 정기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지수가 변경이 될 때 맞춰서 역시나 포트를 리밸런싱하기 때문에 매수라든지 매도 어떤 종목들, 특히 ETF라든지 이런 펀드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비중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게 매도가 나올 종목인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올 종목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ETF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신경 안 쓸 때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규정상 일반적으로 10개 종목 이상을 담아야 되고 그중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전체에서 3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넣는 게 보통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30%까지 담는 상품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어떤 ETF에서 한돈이 30%를 담아놨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만약에 전체 포트에서 비중이 40%까지 올랐다라고 한다면 10%를 덜어내고 30%에 맞춰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매매는 일단은 정기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다음 거래일이죠. 이 거래일 뒤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플러스 이 거래일 뒤인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 안에 원래 만약에 30%를 담기로 했던 종목이 비중이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담긴 ETF들이 ETF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 상한을 초과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요.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ETF 같은 경우가 종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40%가 넘어가잖아요. 30%가 네.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보통 ETF의 30% 상한선을 적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은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ETF 같은 경우 테마성이라든지 반도체가 얽혀있는 ETF 같은 경우는 30%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지만 여기서 나온 물량이 오히려 지수를 추정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역시나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걱정을 너무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규모가 1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차의 새만금 추가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현대차의 9조 원 투자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김 장관은 태양광 시설 등 추가 논의를 감안하면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직접 투자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내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늦어도 9월 안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기관 집적화를 강조한 만큼 새만금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전북 경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네,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변동성이 컸는데 눈에 띄었던 점은 코스닥의 강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외세 침공을 우리 국내 개인과 기관들이 아주 잘 방어를 했다. 특히 기관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도 순매수를 물론 이제 또 종가 나와봐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었고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한 매기 집중 현상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잘 진행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흔히 내 마녀가 춤을 춘다는 날이었고 그리고 또 미국의 CPI 발표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쨌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들. 또 트럼프의 그러한 그 하루하루 얘기가 틀려지는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도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강보와 미상을 잘 유지해 주었고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소부장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후장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매수세들이 쭉 들어오고 섹터별로도 좀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이 좀 그나마라도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또 불거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은 뭐 그런 거 뭐 문제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 뭐 브로드컴을 시작으로 해서 오라클 같은 경우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오늘 새벽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70억 불의 자금 조달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 그런 차입해가지고 뭔 그거까지 지려고 그래? 이런 어떠한 부정적인 흐름들. 네. 그러나 디램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수출은 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꿋꿋하게 우리 투톱을 중심으로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을 끌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핵심은 다른 여타 관련 섹터나 종목들로도 확산이 됐지만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또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 두 군데 정도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오늘 또 코스닥이 급등했는데 이 주 요인이 또 바이오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고요. ABL 바이오의 경우에도 뭐 그랩바디 T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되기도 했네요. 바이오는 좀 반등을 이제 좀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바이오 쪽들 관련해서는 삼천당 제약 사태 이후로 상당히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시가총액 1위를 회복한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별로는 나름대로 검증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 특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위 승전보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전에는 사실은 확실한 실체 내지는 검증되지 않았던 삼천당 제약 중심의 급등세였다면 알테오젠이라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추가적인 수출 기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중심이 된다라면 조금 더 단기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종목별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의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면은 40만 원 상단과 32만 원 하단이 일순간에 이번에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박스권의 상단이 이 40만 원을 빨리 회복해주고 안착해주느냐. 그것이 전체적인 바이오 쪽들의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9%대 급등세를 또 시연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알테오젠이 잘 끌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또 제약바이오 분위기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7,760포인트까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4%대 급등세 997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고요. 오늘 1조 원대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도 2조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은 보시면요. 오늘 기관의 경우 순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문을 닫습니다. 네,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네마녀의 날을 소화하고 미국의 CPI 지수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살짝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 결국엔 상승 마감 성공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 일제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가
2.6%가량의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SK 스퀘어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 1일부터 6일,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확인이 됐는데 200%가 넘게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대형주 일부 종목과 중소형 개별주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도 소폭의 상승하면서 전일의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삼성화재가 오늘은 4%가량 상승했지만 보험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진했던 모습이고요. 은행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오늘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오늘 한미반도체 7%가량 강한 시세 분출했고요. 두산 역시나 오늘은 2%가량의 시세를 내어주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현대모비스는 오늘 1%가량 상승하면서 그룹주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카카오가 오늘은 3%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14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만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기대감 속에 3%가량의 상승력 나오는 데 성공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1%가량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분위기가 엇갈렸던 코스피였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코스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마감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글로벌 IB에서 반도체 전공정과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지면서 장비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무려 23%, 원익 IPS 대표적인 전공정 관련 기업이죠. 오늘 20% 넘게 상승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로 인해서 그 기대감 속에 오늘 장비 관련 단에서 강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1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학회에서 지금 그 주사 제형 변경과 관련된 기술력 발표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또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요. 에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중항체와 관련된 기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 3%가량의 상승세, 리가켄 바이오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렸었는데 D&D 바마텍이 오늘은 8%에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들이 역사적 밸류 하단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미코도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었던 오늘장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대 강세로 강보합권 마감 33포인트 올라왔고요. 7,763.9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4.76%대 급등세로 996.9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0.3%대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환율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4원 70전 오르면서 1,528원 부근에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0.43% 강세 시현했는데 오늘 출발 분위기는 좋지 못했고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장중 고점 7,800포인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7,394포인트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하락 출발했는데 이내 상승 전환해주면서 장중 탄력을 더해주려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99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기관도 결국에는 순매도로 잡혔습니다. 7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됐고요. 개인이 2조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의 순 매수가 주요했습니다. 6,900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지수를 끌어올려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반도체 기판 투탑 종목이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올라왔고요. KB금융,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눈에 띕니다. 중동 긴장감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일부 방산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기가 쏠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포진했습니다. 오늘 시총 1위를 탈환한 알테오젠 올라와 있고요. LNC바이오, 동국제약, D&D파마텍, ABL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이를 올렸습니다. ABL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2 관련해서 T 관련해서 발표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한미 반도체 시세가 또 강한 반등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HBM4 제조용 TC본더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알리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또 HBM 관련주 쪽으로의 시장 기대감 또 다시 받아가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 더해주면서 고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9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7%대 강세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요. SK스퀘어와 하이닉스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스페타시스까지 반도체 종목들 자리했고요.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오늘로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삼성전기, 앞서 외국인 리스트에 이어서 기관의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VM과 같은 반도체 장비단들의 흐름이 돋보였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글로벌 제조사로 반도체 장비를 공급했다는 공시 나오면서 급등세 두드러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 오름테라퓨틱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로봇주 현대무벡스, 휴림로봇까지 흐름 괜찮았습니다. 현대무벡스 체크해보고 가시죠. 현대차그룹이 이제 글로벌 무대인 월드컵에서 로보틱스 기술을 자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로봇주 안에서의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로봇 개인, 스팟,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월드컵 무대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41,400원까지 장중 고점을 터치했고요. 15% 놀라운 시세를 가져갔습니다. 48,800원에 종가 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이 몰린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6월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지금 200%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수출이 85%가량 증가했는데 이 전체 수출을 이끌었던 주역이 이번 달 역시나 반도체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좋은 가운데 글로벌 IB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슈퍼사이클의 투입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뜨겁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증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공정 기업들의 사용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BS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IB들에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원익 IPS나 심텍과 같이 장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기판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긍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오랜만에 강한 기지개를 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밸류에이션 밴드의 역사적 하단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엔터주를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는요. 지금 엔터주들의 활동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MD 판매가 하반기에 더 증대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신인 IP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밴드 하단을 넘어서 지속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증권가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SM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시세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엔터주들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테마 가운데서 월드컵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하죠. 내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이쯤에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시즌 중에서는 치킨의 판매라던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닭고기 가격이 19%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치킨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마니커와 체리브로와 같은 육개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코와 함께 체코전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그 붉은 물결이 내일 증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도 함께 알아보시죠.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11일 목요일장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찌저찌 또 잘 넘겼고요. 코스닥 시세 괜찮았고요. 월드컵도 열리고 세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분위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장 좀 함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만기를 잘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런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네 마녀가 춤을 추는 날은 그날 잘 넘어갔다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공포 영화들을 보면은 다 마무리가 됐나 보다 싶으면은 갑자기 뭐 또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고 보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소한도 다음 주 18일까지는 계속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어떤 면에서는 수급적인 요인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상수는 아닙니다만은 대이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어떤 면에서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내일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던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내일 새벽에 혹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새벽에 이제 호가 나오면서 좀 매매해 볼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EU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EU야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또 큰 이벤트들이 있죠. 일본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이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아이고 이거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올 것인지 그리고 또 FOMC 회의가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당장 금리 인상은 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18일 날 새벽에 케빈 워시의 등장 어떠한 시장과의 소통을 하면서 코멘트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환율과 관련돼서는 뭐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강력한 더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1,500원 이하로 갈 거냐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1,600원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뭐겠어요?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하루 다르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가 힘드실 텐데 이후에 어쨌든 현재 구간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악재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진정이 될 때까지는 변동성 즐길 수 있으면 즐기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그리고 금리 수급까지 불안한 요인이 꽤 많이 포진해 있고요.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중동발 이슈도 안개로 깔려 있고요. 변동성은 계속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장 마판까지도 IT 소부장 쪽에서 주도 역할을 해준 종목이 오늘 있어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저는 원익 IPS를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이제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20% 넘는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숨고르기 나오겠죠. 그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이 IT 소부장 쪽 전공정들이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실적이 계속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예상 실적들을 상향 조정했듯이 계속 실적들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삼성전자 평택 4 공장이라든가 SK하이닉스 M15X 투자 본격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당장 뭐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국내에서도 어떤 후공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됐든 팹라인이 됐든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특히 1분기에 YOY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올해 뭐 디램 쪽이든 낸드가 됐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캐퍼스 투자와 관련된 실적단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출이 1조 3천억, 43%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2,204억 원으로 19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바로 이러한 실적이라는 것들이 뒷받침돼 주니까 IT 소부장 쪽으로 매기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차적인 고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15만 원이 돌파가 되고 안착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추가 랠리가 가능하지만 지난번 고점이었던 15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오히려 이탈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는 10만 5천 원. 요 10만 원대 초반 자리로 시장의 변동성이 연출된다라면은 부담 없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원익 IPS 뭐 실적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는 상황.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열어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서 정말 멀미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멀미나고 급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우황청심원 만드는 제약회사를 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그것씩만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이것 또한 시장의 당연한 모습이고 이러한 변동성이 언제든지 시장은 매일같이 걱정하고요. 매일같이 이벤트가 있고요. 매일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은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할 땐 일정하게 현금 확보, 하락하면 저가 매수, 저가 매수도 분할 매수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변동성 장세에서의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또 IT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 열어놔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